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맞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혁에 대한 문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만들고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애당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인기 영합 시 그냥 단순히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 그래가지고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 아니었습니까? 너무 좋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올바른 소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즉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감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맞고 길을 맞고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윤석열이 싫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많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방향성은 그래 옳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거를 잘 얘기해 줘가지고 따라올 수 있을지, 이런 소통 능력과 낮은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요구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태로 간다면 총선을 우리가 패배한 이후에도 사실 중요한 선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 전에 재보궐선거도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대선 시즌도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그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는 진짜 다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누가 도대체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에다가 박영선 그리고 비서실장에다가 양정철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 17일 오전이었죠. 17일 오전에 이제 그 단독 기사로서 TV조선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YTN이 또 단독 보도를 낸 게 뭐냐,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새로운 미래의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출신이었죠, 그렇죠? 김종민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보수우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쿄박 아니요, 도쿄박. 지난번 재보궐선거 당시에 얼마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했었습니까? 내곡동 땅이 어떻다라는 등, 거기서 생태탕, 그리고 또 페라가모가 아니라 페라가 뭐지? 그거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만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박영선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앉히겠다라는 것인데, 양정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양정철이고, 이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이제 원장 출신인데, 그 민주연구원 원장 출신으로서 우리한테 진짜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후퇴, 대한민국의 파괴를 초래했던 그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었던 게 바로 양정철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서실장에 양정철까지 앉히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또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회에 이제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보배 같은 사람을 갖다 앉혀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똥물을 끼얹고 그냥 진흙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진짜 박영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총리야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박영선은 진짜 뭐 선을 좀 넘다 보니까 총리를 앞으로 임명한다. 총리를 우리가 또 후보로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랑 좀 타협이 될 법한 사람을 앉히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인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다 관리하는 게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서실장조차도 양정철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버리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표를 줬던 수많은 국민들 거의 뭐 과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고 왜 표를 줬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적인 가치를 바로 세워달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영선에다가 양정철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으로 앉혀버리게 된다면 보수 우파적인 가치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문재인 정부 버전 2가 되는 것이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벌써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뭐 문재인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 차마 제가 그분들이 당신 정신 제대로 차려라.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니까요. 왜? 아니 지금 박영선이랑 양정철을 앉히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왜 패배를 했을까에 대해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설득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도어스태핑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고 지금 기자들이랑도 조금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낮은 자세로 가기를 바랐던 것이지 길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누가 도대체 원하겠고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영선과 양정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까지도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까지도 신설하겠다라는 것인데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을 신설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자체가 이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또 과정이잖아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다? 검토된 적이 없다? 이걸 도대체 누구 보고 믿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당초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를 하지 말든가 저기 김종민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하지 말든가 검토를 했다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워낙에 반발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박영선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나올까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 반발이 나오겠죠. 그거를 예상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예상이 된 거에 맞춰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왜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검토를 했는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양정철부터 시작해서 박영선이나 지금 김종민 같은 경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누가 도대체 대통령한테 양정철이나 박영선을 제안한 것인지 이게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 사람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종민을 추천한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를 잘 전달할까 이게 필요한 것이지 보수파의 가치를 파괴버려라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더더욱 정말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에 양정철이랑 박영선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당선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난한 겁니까? 이거는 무난하고 무슨 이런 양호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이죠. 박영선이나 양정철은 민주당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왜 도대체 국민의힘으로 옵니까?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무슨 뭐 우리가 중도표를 가져오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져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대통령실도 없는 것이고 안철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주 예민하게 그 둘 사이에 어떤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살 얼음판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안철수도 그거는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못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그거 못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줬던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의 어떤 마음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정 관계가 일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조금 더 세련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수준을 가지고 우리 뭐 재보궐선거가 됐거나 지금 뭐 지방선거가 됐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이 됐거나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대통령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네요. 더더욱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